우리 안성 시민에게는 익숙한 음악이죠. 안성 남사당 풍물단의 그 전설이신 상세 곡 김기복 선생님의 길놀이로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안성 미디어센터 보이는 라디오 안성을 높여라. 그리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DJ 이종일입니다. 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난 3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이곳 안성 미디어센터에 모여 김윤지 선생님이 지도로 라디오 방송 제작하기를 배웠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선을 베는 날입니다. 11명의 수강생이 기획자와 작가로 또 진행자 겸 리포터로 그리고 엔지니어와 카메라맨까지 각자 역할을 맡아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이제 코너인데요. 벌써 감사나라 라디오라는 코너인데요. 당연히 여기 든 것들, 늘 곁에 있어서 무심했던 관계들, 뭐 이전에도 정말 감사하며 살자는 얘기를 신영민님의 진행으로 이봉재, 조보나님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꾸며주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야기를 들려주면 그 눈으로 너는 묻지 how wow wow whatever.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벌써 마지막 코너죠? 감사나라 라디오 지기에 보고서 쓰는 아빠 신영민입니다. 혹시 눈부신 햇살을 맞으며 살아있음에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마음가짐만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될 때 감사한 적은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청취자, 시청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며 서로를 응원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해주실 분들인데요. 이봉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봉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상적이었습니다. 꽁지머리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코너에 출연하시네요. 네. 네, 조보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보나입니다. 네, 아까 제가 얼굴을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뭐 화장을 하고 오셔서 제가 못 알아봤어요. 네. 이봉재 선생님, 오늘 그 이봉재 선생님이 감사 얘기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예,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안성에 살고 있는데요. 미안 강덕리 사무실 앞에 조그만 텃밭이 있습니다. 소나무 몇 그루 심어진 잔디밭 너머의 텃밭인데요. 지난 3월 초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서부지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미양농협을 통해 구매한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의 시감자 20종을 심었어요. 개인적으로 오븐구이용으로 파근파근한 이 분질감자인 하령감자를 좋아하는데 토양이 마땅치 않아서 수미를 심었어요. 이놈은 전분량이 적은 대신 단백질이 많아 요리를 했을 때 잘 부서지지 않아서 삶은 감자, 샐러드용, 감자칩 등으로 먹을 수 있고 우리나라 감자 생산량의 80%를 차지한다고 하더군요. 두둑을 만들고 검은 바닥 비닐을 깔고 심었는데 그동안 가물어서 싹이 돋아날까 이제나 저제나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글쎄 그리운 님 기다리던 봄비가 왔잖아요. 얼마나 반갑던지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모든 싹이 예쁘기는 하지만 봄비를 먹으면 감자싹이 오글오글 올라오는 귀여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만 멍청이가 되었잖아요. 옆에 있던 멍돌이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도 바라봐달라고. 봄비로 꽃잎이 지며 봄이 가고 있지만 봄비를 홀딱 맞은 시감자를 보니 감자싹을 보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와, 그 두둑을 만들고 또 이 검은 바닥 비닐을 깔고 또 이 감자를 심는 이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네요. 얼마나 드실 생각에 감사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감자 드실 생각에.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셨을지 제 상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아버지를 도와서 예전에 밭농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네, 네. 한참 그 가뭄에서 힘들게 버티다 비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하셨을까요? 네, 네. 근데 혹시 그때 그 감사한 마음이 혹시 이봉재 선생님께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혹시 생각이 나실까요? 사실 행복이죠.
감사한 마음이 생기자 행복감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것이 이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함은 또 마음의 여유를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조보란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이봉주 선생님 예술가신 줄 알았는데 농사도 잘 지으실 것 같아요. 원래 농부 아들입니다. 어차피 말씀을 농사를 예술적으로 주실 거고. 오, 어차피 조보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보란 선생님의 감사일기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걸 어려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그때는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도 고맙다고 느낄 수가 없었죠.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무엇도 감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불만이 많고 힘든 그 순간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만약 자신이 무엇이든 아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가고 있다는 걸 거예요. 저는 작년 겨울에 명장 수술을 했어요. 일정이 너무 바빠서 아픈 배를 잡고 일주일을 버텼어요. 결국 그 사이 맹장은 터져서 썩어서야만 제거를 할 수 있었죠. 9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한층 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링겔 맛이 나는 병원 맛을 먹으니 집에 와서는 먹는 모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요즘 저는 자기 전에 제일 감사해요.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을 껴안을 수 있음에, 우리 아이들이 내 품에 파고들어 내 냄새를 좋아하는 것에, 오늘 하루 별탈 없이 보내고 함께 사랑한다며 뽀뽀해주고 안아줄 수 있음에,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음에 그게 제일 감사하답니다. 그러시군요.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이 진짜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쁘셨으면 일주일을 버티고 맹장 수술을 하셔야 했을지 저는 좀 솔직히 가늠이 안 되거든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수술이 이제 끝나고 난 이후 이제 집밥을 드셨잖아요. 네. 그때 그 가족하고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이제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 조보란 선생님을 변화시켰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절 진짜 많이 변화시켰어요. 감사는 저에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거죠. 만약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저는 매일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축복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감사는 분명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생활 속에 숨어 있던 행복을 볼 수 있게 하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양 두 분께서 오늘 그 감사일기에 대한 주제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저도 좀 감사함에 대한 고백을 좀 하고 싶거든요. 혹시 해도 괜찮을까요? 와,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호응해 주셔서. 발연기인데 발연기. 제가 그 6년 전에 썼던 글이에요. 그 감사일기를 쓰면서 변화된 나의 삶이라는 글인데요. 잠깐 제가 한번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부모님은 서로의 다툼으로 인해 평생을 힘들어하셨다. 두 분의 성격이 워낙 다르다 보니 사소한 부분에서도 다툼이 심하셨고 어떤 때는 물리적 폭력도 일어났다. 다만 자식이라는 끈이 있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 같다. 어린 시절 두 분의 다투시는 모습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결국 어머니는 그동안 쌓인 분노, 공포심 등 심적 고통으로 본인 스스로를 고립시키셨고 외부와의 단절을 택하셨다. 그로 인해 한동안 외출을 안 하셨고 식음도 전폐하셨다. 약 6개월간의 기간 동안 평생 경험치 못한 외로움을 겪으셨고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환경들로 인해 마음고생도 심하셨다. 마음이 황폐해지면서 사소한 오해로 오랜 친구와의 연락도 끊어지셨다. 나와 아내도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했다.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어머니의 도움에 의지했던 3명의 육아를 나와 아내가 온전히 부담해야 했다. 당연히 부모의 일이긴 하지만 수족구, 감기 등 아이들 보육을 대처하기에 힘겨웠다.
한동안 현실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쨌든 가족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신다. 새 아이들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 모두 각자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문재학 시인의 말처럼 시련의 고비마다 흘린 눈물만큼 삶은 성숙되어 갔고 고통이 클수록 아련한 추억의 꽃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한다. 감사한 마음은 보통 언제 생기게 될까? 그 답은 시련에 있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진정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거나 잃어버린 후 그 소중함을 알고 자식들은 부모가 사라진 후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부모의 소중함을 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서로 헤어져 있는 사이 매일 얼굴 보고 부대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일상에 대한 행복과 감사함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왜 인간은 이렇게 궁핍함, 즉 시련을 겪어야지만 감사함을 알 수 있는 것일까? 사람은 기쁜 일보다 시련이 있을 때 더욱 신을 찾는다. 시련을 이기기 위해 신에게 기도하며 갈구한다. 백신 접종으로 독감을 예방하듯 감사한 마음을 쉽게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나는 모든 일에 일부러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도구로 감사일기를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존재 사이의 관계는 상호작용이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호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게 되기 때문이다. 감사한 마음을 갖기로 한 순간부터 내 삶은 바뀌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다. 상대방이 좋든 싫든 감정이 있든 없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모든 사람은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저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긴 습관이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의 장점이나 배울 점을 찾는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말하는 사막 그 어딘가에 샘을 찾는다. 존재감을 발견하는 순간 존경과 사랑의 감정이 찾아온다. 결국 행복하다는 것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감사하다는 것은 곧 행복의 다른 표현이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복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우리의 삶에서 감사함을 아름답고 가슴 뭉클하게 이끌어주셨어요. 가족이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결국에는 서로에 대해 강하고 동정심을 갖게 된 과정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는 독신남녀들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들은 늘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가족은 나의 삶의 영원한 에너지고 끊임없이 나에게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는 원천이에요. 한번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게 우리 집에 가서 그 감사함을 전해보세요. 감사함을 전하는 순간 세상이 활짝 핀 장미꽃처럼 행복이 한바구음꽃으로 화들짝 놀라며 다가올 거려. 감사일기를 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더욱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감사할 만한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김동률의 감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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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으로 그대에게. 네, 세 분의 감사에 대한 사연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참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한 시간이죠.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마지막 코너로서 아주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코너의 시간은 다 됐네요. 어떠셨어요? 정신없이 지나갔죠, 저희가. 사실 저희가
리허설도 제대로 못 해보고 뭐 준비 시간도 너무 짧고 또 전부 처음 해보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실수들도 좀 있고 그랬는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이 좋은 댓글이 하나 다 좋지만 있네요. 안성 미디어 센터에 칭찬하는 이런 좋은 시설이 있어서 미디어를 배울 수 있어 참 부럽습니다. 네, 이런 댓글입니다. 안성에 이사 오세요. 안성으로. 안성 너무 좋아요. 안성에 안 계신 분인 것 같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우리 팀원들 중에 누가 소감 어때요?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누가 소감 좀 해보시오. 옆에 있는 인영 씨. 네. 우리 멤버 중에도 가장 젊은, 그죠? 나름 거의 카페 여러 군데 소개해 주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자, 한번 들어볼까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평소에는 1시간이라는 시간이 되게 그냥 호로록 잘 이렇게 가볍게 흘러가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1시간을 이렇게 13명이 함께 꾸며보니까 한 땀 한 땀 1시간을 채워보니까 정말 시간의 무게가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이었어요. 네.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쓰면은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네. 시간이라도. 네. 자, 또 누구 후회하지 말고. 이봉준 선생님. 네. 저는 오늘 이거 하면서 너무 욕심이 많았다. 두 번째, 방송이 아무리 말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도 연습이 필요하더라. 이 감정을 담으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확 지나가고 발성은 뻥끊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연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다들 좋은 경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리 만들어주신 미디어센터 그리고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우리 김윤희 선생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디저트 어때요? 드실만 하셨나요? 네. 혹시 잘 드신 저녁 체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추어고 실수도 많고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지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우면은 좀 더딘 연령대라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에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을 나누면 누구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안성 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린 안성을 높여라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